결국에는 올해는 하반기가 포인트일 거다라고 네. 보여져요. 네. 하반기가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대통령도 바뀌고 또 부동산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는 와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혼란이 또 있고 또 의견도 분분한데 혼란한 시기에 또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룡 신영강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영광입니다, 저도. 뭐 소개는 더 안 해도 됩니다. 뭐 네. 이미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바로요. 근데 요즘에 계속 말이 바뀌어가지고 네.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대출 풀어준다 또 안 풀어준다 뭐 네. 내년으로 미룬다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대출을 풀어주기는 하긴 하죠. 과거보다는 그래도.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다만 그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은 네.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이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만. 예, 네. 다주택자는 지금 이분들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주택자 뭐 40% 30% 대출 해주겠다 막 그런 얘기 있었었는데. 그렇죠. 40%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뭐 양도세 중과는 유예해준다는 얘기 네네. 했지만 뭐 취득세어들 아직 남아있고 네네. 그다음에 15억 이상 대출 금지 아직 남아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상 이번 정부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건 확실히 맞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다주택자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호락호락하게 내주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최근에 양도세 완화도 뭐 정확하게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던 걸로 네. 제가 봤는데 뭐 그러면 그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좀 물건 좀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한자성어로 말하면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조삼모사. 예, 그러니까 조삼모사 같은 게 정부는 목적이 딱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물량 확보죠. 물량 확보일 네네네. 거다라고 네네. 보여지는 게 네. 이분들은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팔아서 수익 내고 또 사고거든요. 그렇죠. 네. 네. 팔아서 수익 내고 또 사라고 하는 것에 또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회를 사실상 그렇게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다음에 살려고 보니까 네. 사실 뭐 취득세 중과 뭐를 어떻게 좀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해주겠다는 네. 말은 나왔지만 다주택자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아무리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사실 취득세 최대 13.2까지 네. 부담하면 사기 부담스럽고 그러면 그만큼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하면 결국 정부의 목적은 뭐 제가 이번에 그 소득세법 시행령 네. 관련된 거 내용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도한 규제를 네. 원상으로 회복하고 그다음에 뒷말이 시장 안정화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있는 말은 그럼 취득세 중과는 네. 안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목적은 시장 안정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게 더 큰 목적이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새로 짓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전세 주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실거주자한테 좀 팔아라. 네, 이 그렇죠. 전략으로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쨌든 지금 이제 6월 1일이면 종부세 뭐 재산세 부과일인데 네.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또 시장이 항상 또 상반기랑 하반기를 좀 막 나뉘잖아요. 네, 많이 바뀌죠. 네, 그럼 남은 7개월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이제 상반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네. 저는 상반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봐요. 매물이 네. 과연 거래가 되겠느냐. 거래가 되겠느냐? 예, 네. 물량이 뭐 오늘인가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서울 지역에 뭐 물량이 좀 늘었다. 네네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을 봐야 되는데 네. 매수자는 지금 물량 늘었는데 왜 살까요? 일단 한번 지켜볼까? 네네.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물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뭐 매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는 하반기가 포인트일 거다라고 네. 보여져요. 네. 하반기가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다주택자들이 네. 지금 이제 내놓는 매물의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네. 두 번째는 결국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그 전세 네. 불안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저는 전세나 월세 부분을 제대로 어느 정도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워낙 네. 이제 수요가 네. 위축되었으니까 그래도 소폭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지금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인데 네. 실제로 이제 종부세를 못 내겠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막 팔으려고 막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막 한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네. 이거 어차피 내가 얻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6월 1일 이후에 내가 굳이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러면은 또 이게 어찌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아주 한정적인 지금 며칠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무슨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결국 어떤 흐름은 크게 바뀌는 흐름은 하반기에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네.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따지고 들면 정부가 또 무슨 정책을 내놓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로는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의 물량이 어떻게 그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네. 어차피 줄어들면은 결국 또 물량 또 없을 테니까 네. 뭐 물론 전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월세나 전세 지금 월세 전환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하반기 시장이 좀 불안한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어쨌든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정부가 할 거냐 이게 네. 아직은 좀 변수가 네, 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일 뿐 사실 방향 자체는 약간 상승에 가깝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네.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네. 지금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고 네. 뭐 사실 뭐 예전 한 작년 한 6개월 전 그때만 해도 막 좀 집을 막 많이 사야겠다라고 하다가 약간 지금은 좀 주춤하고는 있는 건 맞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그 수요가 작아진 거에 비해서 매물이 좀 여전히 적기 때문에 네. 수요 공급의 기준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네, 같다. 그렇죠. 왜 자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인 건데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경제 현상이잖아요. 네. 그 경제 현상 그 중간에 금리 부분이 뭐 올라가는 거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방송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10%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소리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게 경제 시장이 아니고 10%가 올라갈 정도가 돼서 시장이 막 거의 폭파되는 분위기가 가게 되면 또다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네. 게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리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더라도 네. 문제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당장 내가 들어갈 집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고 그러면 속된 말로 금리가 올라도 달러 돈이라도 얻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경제 현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맞아 보이는 그러니까 수능 문제의 정답은 될 수 있을지언정 네. 실제 현실에서는 만약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내가 집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전세 가격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빠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 이제 종료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전세 막 얘기들이 막 많아질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올 전세 물건보다는 약간 반전세가 훨씬 많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 어쨌든 오르는 건 맞잖아요. 뭐 네. 반전세도 뭐 전세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자를 내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갭 투자 이런 네. 수요가 또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갭 투자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좀비라고 생각해요. 좀비요? 네. 어떤 의미예요, 좀비? 절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네, 절대 아.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전세갭 투자는 네. 저는 어떤 특정 시기에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투자일 뿐 네. 전세갭 투자가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우리가 전세갭 투자 또는 갭 투자라고 하는 네. 이 표현 자체가 요즘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네. 약간 좀 그런 뉘앙스는 있는데 이 예를 바꿔놓고 표현하게 되면은요, 그냥 레버리지 투자예요. 네. 이 레버리지 투자, 특히나 이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테크를 시도를 하는데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 또는 재테크 관련 책에서 레버리지가 없는 그 단어가 없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전세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전세를 끼고 투자라는 레버리지 투자는 어떻게든 간에
다시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전세난이 온다는 거는 네. 어쨌든 전세가 상승이라는 개념과 또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갭 투자는 다시 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렵겠죠. 네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 결국 제일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는 파는 고민이고 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가거나 사는 고민인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은 최선의 선택은 대출도 안 되는데 네. 갭 투자가 쉽게 말하면은 대출에 대한 제한도 없는데 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인데 자기 집을 전세 주고 자기 월세 가든지 네.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네. 나는 뭐 지금 살고 있지만 이사 갈 목적으로 미리 샀는데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지금 기사 하나 보니까 네. 원래는 일시적 2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제 2년 안에 팔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도 영향을 좀 줄까요? 2년 안에 팔게 해주면? 결국 2년 안이라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네. 여유가 생기면은 일단 물량이 급하게 던지는 매물들은 또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서울의 기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건 뭐 이제 이 세상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네. 돼버렸고 그럼 물량이 줄어들 거고 그럼 또 이게 파급 효과가 물량이 줄어들면은 또다시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또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또 네. 옆으로 밀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근데 아까 표현했지만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럴 거다. 금리가 올라가도 내가 살 데가 없으면 밀려나거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네. 당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을 만약에 기간을 주면은 전세 끼고 사놓은 다음에 그 전세 나갈 때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좀 전세 갭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정부에서 그걸 1년으로 줄였던 것도 갭 투자하지 말라는 개념이었던 건데 네. 이게 하반기에 이 전세난과 합쳐져서 약간 조금 더 안 좋은 요소, 불안 요소로도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부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그 안에서 구멍을 찾는 데는 이제 선수가 됐어요. 선수가 됐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느꼈던 게 네. 정말 이번 장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법인 투자. 네. 두 번째로는 공시지가 1억 미만. 네. 사실 이 두 투자가 처음에 정부 규제가 나왔을 때 다들 멘붕인 가운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에 의해서 네.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두 투자를 보면서 참 불굴의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약간 뭐 2년으로 늘려준다. 네. 목적은 명확하겠죠. 네네. 뭐 시장에 좀 안정적인 것을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의 변형 모습은 나타날 텐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갭 투자가 그래서 사라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갭 투자는 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금리와는 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무차입 자본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세입자분들이 사실 금리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건데 네. 전세난이 와버리면은 또 그걸 또 내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아니 아까 저도 그 공시가격 1억 이하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느꼈던 게 갑자기 막 안동 막 사러 가시고 네네. 갑자기 강원도로 막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왜 가나 했더니 이제 다 법인 차려가지고 공시가격 1억 이하 막 싹쓸이 하시고 막 그랬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네. 정말 속된 말로 감탄을 했던 네. 게 그게 7.10 대책이었을 거로 기억을 하는데 7.10 대책 이후 7월 30일인가요? 그때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항목에 제외 대상이 공시지가 네. 1억 미만 네. 뭐 무슨 이게 딱 있었거든요. 사실 네. 저도 봤어요. 네. 봤는데 야, 공시지가 1억 미만을 할까? 잠깐 저도 그 네.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한다가 결국은 또 그거를 틈새로 노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재테크 수익 이 추구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는 변함없으니까요. 이게 결국에 집이라는 거는 뭐 남의 집에 살든 내 집에 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라면은 네. 방법을 찾는다. 네. 이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뭐 2주택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월세 시장 불안 이거는 뭐 예견돼 왔었던 건데 이제 진짜 코앞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8월부터 네. 뭐 정확하게는 뭐 한 5, 6월부터 이제 막 계약이 막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네.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 네. 뭐 이거 이제 4년 만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그 저는 그 혹시나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전 월세 가격이 폭등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네네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의 가격 자체는 높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갱신 계약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적정하게 협의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선에서만 올라가도 사실 옛날 갱신 계약보다는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한 1억 5천 이상 정도 그 차이가 네. 난다고 하는데 네네. 1억 5천이면 네.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네. 이분들을 결국에는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을 올려주거나 네. 또는 집주인은 또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네.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네. 거니까 월세를 받고 싶은 그래서 저는 둘이 협의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으로 조금 급격히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반전세로 해가지고 월세가 올라가거나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는다? 그럼 물량이 더 사라지고 그럼 결국 저는 이게 또다시 수도권이나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파급 네. 효과가 밀려나가게 될 거고요. 네. 이 현상이 동일하게 그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계속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전반적으로 말하면 그 전세 가격 불안으로 사람들의 네. 이동이 나타나게 될 네, 거고 네.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가격대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오히려 불안해질 곳이 어디냐면 이분들 중에서도 가격이 낮은 것들 무주택자들 네. 퇴출이 좀 쉽지 않으니까 네, 네. 이분들이 사야 되는 곳들이 네. 오히려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네. 결국 6억 전후에 아. 또는 수도권 지역 뭐 네. 이런 지역에서도 오히려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은 그쪽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동네에 살든지 조금 더 좋은 동네 가려고 하는데 네.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어디 좀 비켜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눌러 앉아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뭐 반전세를 올려주더라도 여기서 뭐 옮겨봐야 또 더 지금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집을 살 거 아니라면 그냥 네. 그 자리에 있으시려고 하니까 빈자리가 없다. 네. 의자 뺏기를 해야 되는데 의자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옆에 가서라도 다른 데 가서 멀리 가지는 않고 바로 네, 옆으로 바로 가겠죠. 옆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게 도미노처럼 계속 옆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 요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네. 그러면은 결국에 가장 좋은 핵심 자리 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는 전세 못 올려주면 나갈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밀려 나오면 제일 윗단은 비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네. 그 자리가 공급은 되게 이제 갑자기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네. 전세 공급이. 네. 그럼 전세 공급이 느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세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네.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져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헝하고 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네. 결국에는 이 윗단에서 자리가 남는다고 여기서 올라가서 수요를 갖다가 상쇄를 시켜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 결국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든. 그들만의 리그는 1부 리그는 빼고 네. 2부 리그에서만 시끄럽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아니 거죠. 주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아예 최상단은 어차피 사실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전세 나갈 때 들어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약간 뭐 서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권에 네. 한 6, 7억대 이런 데들은 사실 여기 저 윗단에서 전세 빼서 와서 대출 받으면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이 조금 더 좀 불안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맞는데 결국 지금 무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청약시장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네. 옛날에는 좋은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좋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네. 되게 많았는데 요즘 청약시장을 보게 되면 뭐 보셨겠지만 검단 그러면 네. 인천 네. 입주 물량 엄청 많아.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완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송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이 낮대요. 결국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분양가 상한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분들도 목적은 하나예요. 수익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송도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내가 돈 벌 게 별로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가격이 낮은 검단이 입주 물량 터져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한 1억 싸네? 네. 그러면 내가 안전마진 먹을 수 있네?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과거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똘똘한 한 채로 들어올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돈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그 속된 말로 이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불이그는 진짜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곳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결국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일 곳에서 돈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흐름이 6억대 전후에서 네. 어쨌든 밀려나는 움직임이 난다. 그러면 그분들이 글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네.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검단 쪽에 지금 인천 물량 많은데 네. 서울은 너무 없으니까 네. 사실 그 물량이 뭐 서울 출퇴근이 불가능한 위치도 아니니까 네. 이거 금방 공실은 다 찰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뭐 그런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는 그거를 네. 많은 분들이 기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다 찬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저도 뭐 검단 뭐 여러 번 가봤지만 네. 결국에는 서울 서쪽, 네. 서울 서쪽 지역이고 그 서쪽에 마곡이라고 하는 약간 어떤 흔히 말하는 부심지가 네네. 존재하고도 있고 네. 또 그리고 김포공항 전후로 해서 충분히 출퇴근할 네네. 수 있는 9호선 타고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수도 없이 많이 공부하면서 아마 부동산에 투자에 있어서 입주 물량이 뭐 제일 중요한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느끼는 감정일 뿐 그 입주 물량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입지가 좋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나중엔 자연스럽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헬리오시트 보셨을 네.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고덕 그라시움도 보셨을 것이고 장인뉴타운도 보셨을 것이고 뭐 그렇게 물량들이 늘어나는 거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할 뿐이지 결국에는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또 이게 수도권이라고 넓게 보지만 사실 네. 워낙 또 전체적인 수요가 또 강하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뭐 검단만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뭐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는 좀 과한 상태니까 네. 뭐 시차는 있겠지만 차긴 찰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서울하고 생각하시면 가깝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준다고 봐요. 네, 출퇴근이 안 되는 거리가 아니니까. 네. 아,